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신사임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왜요? 아니, 시작할 때 맨날 틀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예, 구독과 좋아요가 사랑이라니. 이런 문장을 쓰다니. 사랑이라니, 그쵸? 예,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잘 꺼내기 어려운 문장인데. 오늘 사서삼경에서 특별히 모신 분인데요. 맞습니다. 국내 최고의 IPO 기업 분석 투자 전문가 혁신투자자문 이경준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청약 막차를 탄 기업들이 있다 그러는데 요거 리스트 좀 알려주시죠. 지금 상장 시 최대 기업 가치 100조 원. 이거 기다리는 분들 네. 너무너무 네. 많을 것 같은데요? 청약 경쟁률 장난 아니겠죠? 어마어마하다, 이 짝은. 네, 올 하반기에 기업 공개 대여들이 잇따라 증시 상장에 나서면서 공모주 광풍이 진짜 불고 있습니다. 네. 공모주 역시 공부가 필수라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과 기업 분석 역시 필수겠죠?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모주 IPO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모주 IPO는 기업을 네. 최초로 증시에 상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기업의 주관 계약을 맺습니다. 기업 실사를 하고 좀 수정할 거 수정하고 정규화된 그런 기업으로 거래소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거래소가 심사를 하고 승인이 되면은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주식을 청약받아가지고 기업에 상장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은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싸게 받는 건데 전부 다 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주식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보다 14.5% 늘어나서 네. 2,700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아이 테크놀로지 등 시총 10조가 넘어가는 대업급 공모주가 상장한 게 시총 성장에 힘을 보탰다 이런 평이 많은데요. 많은 자금이 최근에 공모주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이제 시초가 됐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불과 3.8조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90% 이상 확약을 걸었어요. 네. 전부 다 안 팔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이렇게 싼데 기관들도 전부 다 안 판다고 약속을 했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이게 공모주 열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공모주 청약을 준비할 때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요소가 있다면 네, 뭐가 네. 있을까요? 제 A전자면은 B전자 있고 C전자 있는데 네. 친구들 대비 얼마나 내 몸값이 싼가 이걸 얼마나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있고 의무 보유호 확약이라고 있어요. 확약이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 일정 기간 동안에 15일, 한 달, 3개월, 6개월 네. 전부 다 안 팔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제도고요. 확약을 거니까 묶어놓는다는 거죠. 네, 묶어놓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에 쏟아질 물량이 없는 거죠. 10,000원에 상장했는데 첫날에 좋으면 2만 원이 갑니다. 2만 원 갔는데 다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두 배니까. 네네. 팔겠다. 근데 이거를 못 파는 거예요. 또 팔면은 또 협회에서 징계를 내게 됩니다. 그 확약이 높은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안 판다고 하니까 다 같이 서로. 얼마 또 안 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출해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증권 발행 보고서 보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주소는 검색량 1위 이경준. 근데 일반적으로 공모주 하면 따상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많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네. 모든 공모주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공모주 중에서 보석을 가리는 방법 있을까요? 네.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럼 주도주에 올라야 되는데 주도주란 얘기는 최근 자이언트 스텝이 한 300% 올랐는데 요즘에 유행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게 편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5월 초에 상장한 SKIT는 네. 청약 과정에서 80조가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았는데 공모주에서 대여급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대여라고 얘기하는데 1조 원 이상에 많이 몰린 게 이제 작년이나 올해가 유독 많았는데 보통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천억도 대여라고 표현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대여라고 불리지 않아요.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21년 상반기에 네. 나온 공모주들의 성적을 네. 좀 네. 짚고 넘어가 볼까 봐요. 공모주는 늘 성적은 좋아요. 근데 예년이랑 다른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많은 물량을 받고 많은 수익률,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5배, 6배 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아졌기 때문에 먹을 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혼자서 제가 한 주로 10,000원 벌 수 있는 거를 작년 같은 건 3주로 30,000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10,000원밖에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때 일반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중복 청약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증권사별로 계좌를 하나를 만드는데 2-3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새벽에 퇴근하는데 SK증권이 엄청 이렇게 2-3줄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명품 살 때 막 줄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부 다 이 계좌를 만들려고 새벽부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힘드네. 예, 그렇게 뭔가 했더니 IT 청약 날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짜리 한 주 받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증권사들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 명이 1인 계좌로 만드는 게 맞는데 여러 개 하는 게 사회적 리소스가 너무 낭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도 이 경쟁률도 허술로 돼 있고 거품이 많고 양상한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자제를 시켜야겠다. 1인 1계좌, 1인 1증권사 이렇게 이제 7월 달부터 좀 바뀌게 된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하반기 IPO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청약이 7월 8일 그리고 9일에 있었고 관심 있는 투자자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기업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진단키트 하는 업체인데요. 거래소에 승인되고 처음에는 8조 후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요즘에는 백신이 많이 나왔고 뭐 진단키트 쪽이 많이 주가가 빠지는데 이게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 3조 원 정도 줄여서 5조 원대로 이제 이게 다시 재조정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7월 초에 아시다시피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1,000명이 넘는 게 됐었고 밸류가 3-4조 원이 깎여 나오니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16일 아직 도래되진 않았지만 네. 그때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았을까. 카카오뱅크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오픈 4년 만에 1,600만 명의 와. 이용자 수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기업 가치는 네. 어떤가요? 카카오뱅크가 공모가를 네. PBR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PBR이란 얘기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를 산정한 건데 이게 일반 시중은행은 1배 이하로 됐어요. 1배 이하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조 원의 현금이 있는데 거래는 7-8천억 정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평가는 계속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PBR이 4배로 됐어요. 어차피 트렌드 자체는 모바일로 가는데 여기가 국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이 4배가 비싼 게 아닌 거죠. 현재 지금 순이익이 467억 정도 됐고 네. 네. 순이익도 굉장히 높죠. 왜냐면 점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순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좀 프리미엄을 더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의 순이익이 46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연간 순이익이 1분기에 467억인데 연간 1,136억. 네. 이거의 40%를 넘는 수준이에요. 장외 시장에서는 4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1위인 KB금융지주 23조 원과 신한지주 21조 원을 상회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카카오 정도 되는 건데 카카오뱅크 상장이 금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트렌드 자체는 모바일로 넘어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다르다 방식이. 네. 다른 은행들이랑 좀 차별점이라는 게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모바일을 한다 얘기하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카카오뱅크라는 얘기는 카카오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하게 이 플랫폼이나 앱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시중 은행들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보적인 지금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그룹의 또 다른 대여 카카오페이도 8월 4일, 5일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뱅크랑 페이의 차이가 뭐예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은행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 카카오페이는 결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핀테크 업체고 이거는 뱅크예요. 그러니까 소속된 것도 다른 거죠. 이 뱅크 같은 경우는 은행 연합회로 돼 있고 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페이나 뭐 어떤 이런 페이처럼 이 영역에 있어요. 또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이 넘어갈 텐데 카카오톡 안 쓰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카카오페이로 좀 넘어갈 것 같다. 다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모회사 주가 하락률이 높을 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는데 이거 좀 이 걱정돼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법인을 분산하니까 주가가 급락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인으로 있던 게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평가액으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카카오랑 SK 이노베이션을 똑같은 상에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이 상장하느냐, 상장을 위해서 분할을 했느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스타 공모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중복 청약 막차에 아슬아슬하게 네. 탑승한 이 기업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네. 게임 회사인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아, 이게 이제 배그. 국내 말고도 아시아, 또 인도, 중동 이런 쪽을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조 단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국내에서는 제일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네. 7월 중순에 공모 예정이었는데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으면서 청약 시기가 미뤄졌는데 이런 증권신고서가 반려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의 게임의 매출이 97%가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게임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게임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뭐 한두 가지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게임이 97%인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28조 원의 가치를 받느냐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게임 IPO를 보면은 그렇게 흥행했던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마블 게임즈라든지 뭐 W 게임즈라든지 이런 베스파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모든 게임 IPO에서 처음에는 인기는 좋았지만 주가 흐름이라든 게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선택을 좀 덜 받는 경우도 있고 게임 업종이라는 공모주의 리스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게임으로 28조 원의 가치를 뒀으니 이 공모가가 제대로 산정이 되는지 합리적인 건지 거품은 없는 건지 이런 거를 보는데 금융감독원의 취지 자체가 투자자 보호에 있어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나 언론에 논란이 있었다. 한편 크래프톤은 중국 텐센트와 밀접한 사이라는 점이 좀 부정적인 이슈로 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점이 좀 공모주 청약에 네. 있어서 네.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게 예전에는 중국판 배그라는 게 있었어요. 크래프톤이 이제 우리는 뭐 그거랑 관련이 없다. 돈 받는 것도 없고 우리랑 다른 게임이다. 청약 전에 시인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서 로열티 받는 게 우리 이익의 절반 이상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었다. 지금 상장 시 최대 기업 가치 100조 원. 그쵸.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다, 쪼요. 2차 전지. 100조 원 추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2위를 차지한 한때 1위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와, 100조래요? 대박이다. 이거 기다리는 분들 네. 너무너무 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청약 경쟁률 장난 아니겠죠?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거야.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너무 커서. 그러니까 100조 원이라는 수치가 네. 삼성전자 다음이에요. 네. 엄청나게 크게 올라온 거죠. 시총 2위. 그쵸. 엄청 큰 거죠. 경쟁은 치열할 텐데 너무 크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게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경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폭발적인 거겠죠. 그래도 높을 것 같은데. 네. 해외에서도 오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은행이랑 이제 그 카카오뱅크랑 이제 비교한 것처럼 그 자동차도 어차피 기름에서 이제 전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가치 때문에 배터리의 산업을 엄청 세게 보고 있는 아. 그런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ESG 경영, 전기차 얘기를 저희가 네. 쭉 했었는데 배터리 관련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경쟁사의 그 배터리 네. 전망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2위는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1위가 CATL이라는 그 중국 배터리 업체인데 여긴 대부분 물론 해외도 있겠지만 거의 중국 시장이 많아요. 중국은 자국 제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해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리고 배터리 업체도 고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싸다고 막 쓸 수는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전부 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SK 이노베이션도 결국에 이제 분사를 해서 배터리 업체를 상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배터리 쪽으로 트렌드가 지금 넘어갈 것이고 IPO 공모주도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쪽으로 많이 또 추세가 변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급해 주신 기업 외에 또 상장을 준비 중인 대형 공모주가 있을까요? 롯데렌탈이라는 네. 기업이 2, 3조 밸류로 올라오는데 네. 롯데그룹이 원래 IPO나 상장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좀 운둔의 기업들인데 네.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롯데그룹의 기업이 올라왔다. 렌탈 기업이 올라왔다. 아직 증권 신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를 추산이 안 돼요. 그 외에도 현대중공업이나 야놀자 등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예비심사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좀 언급하기가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근데 야놀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하느냐 해외에 상장하느냐. 아. 근데 해외에 상장하면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는 없어집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개인들한테 공모주를 배정 안 해줘요. 나스닥으로 가네, 코스피로 가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거래소에서 열심히 상장 유치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보면 네이버가 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엄청 뭐 마지막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 의무보유 확약, 주도 섹터인가 아닌가, 유통 가능 물량, 첫날에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으면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대여급 공모주 기업들 분석을 해봤는데 사서삼경 대표 개미 투자자 강 의원님께서는 오늘 분석한 청약 공모주 중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기업에 하고 싶으세요? 아, 근데 기업 분석을 하니까 다 좀 매력적이어서 좀 네. 고르기가 어려운데 전 아무래도 아까 그 백조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네. 카카오 쪽 네. 아무래도 가장 제 네. 또래 친구들이 많이 네. 쓰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제 이메일 주소가 IPO 골뱅이 아니 아니 그런 지메일 쓰는 사람은 누굴 다 네, 그렇죠. 또 IPO라는 그 아, 이메일은 네네네. 본인이 투자하시겠다고 아, 네네. 하니까 아, 그죠, 그죠, 상징적인 그죠, 거죠. 예, 예. 다음 주에도 서론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